건축주 도전. 설계자 선정 9단계. 의왕고천 전분 L손건축. 시작. 의왕고천 건축 설계.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설계자 선정하기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계획인구 1440명으로 건설호수 4620호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인접한 의왕고천 지구는 계획인구 19,363명이고 건설호수 5,516호 규모입니다. 두 개의 신도시 합계 계획인구는 약 3만 명으로 1만 1천호 규모입니다. 하남 교산 정도의 신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기 신도시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54,000호, 하남 교산 신도시 14,000호, 인천 계양 신도시 17,000호, 고양 창릉 신도시 38,000호, 부천 대장 신도시 2만호. 시작. 의왕고천 단독주택용지. 의왕고천은 D1, D2가 점포겸용 단독, D3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점포겸용의 경우 용적률 200%로 1층을 상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전용은 용적률 180%로 주거로만 계획 가능한 토지입니다. 가구당 총 6가구까지로 규모는 4층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단락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이용한 특화 설계가 필요합니다. 샵 상가 수익률을 말하는 설계자. 신도시 건축을 위해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데 필수적인 설계자 선정에는 아래의 몇 가지 과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샵 첫 번째, 면담 및 상담하기. 건축 설계자인 건축사와 면담하여 사업의 요구사항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상가주택의 경우 근생 부분에 대한 접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D1, D2의 상가주택 용지에서는 상가 수익률을 말하는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대지도 상가 면적이 수십 가지의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창의성과 혁신이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연구하고 장단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도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샵 두 번째, 작품집의 제시. 건축사의 이전 작업물을 보면 그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부터 해오던 가구의 구성이나 주거의 형태를 답습하는 설계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면을 주어진 대지에 얹어보면서 좀 더 정확한 면적 감각을 설명해주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결해왔던 건축사는 처음 접근부터 다릅니다. 실제 업무를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 배열을 일반적인 형태인 최상층 주인 세대만을 얘기하는 건축사는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4층 규모 제한에서 6가구는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복층이 2개에서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상층과 최하층을 이용할 줄 아는 건축사는 수익률을 자신의 검증된 작품집으로 증명합니다. 샵 세 번째, 프로젝트 경험. 꾸준히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도시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곳이므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실패 사례를 통해 개량된 평면의 보완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생의 경우도 발코니를 설치해서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규를 이용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샵 네 번째, 주거 공간 전문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설계자는 공간 효율성부터 다룹니다. 탁 트인 공간은 다양한 활동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서 시각적으로도 환해 보입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치하며 개방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거 규범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와 평등이 중요합니다. 주거 가치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프라이버시, 경제성, 지위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샵 5번째, 조망과 자연광 활용. 신도시의 상가주택 대지가 모두 남향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망과 접근에 대한 주거 공간을 계획하면서 통풍, 일조, 환기 조건이 유리하도록 배치하려고 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은 창문이 많은 곳은 더 밝아 보이고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곳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같은 조건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스케치하는 디자이너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설계자입니다. 샵 6번째, 비용 및 일정. 경제성 고려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상가주택과 주거 전용주택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폐 가치와 공급 부족 상태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며 주택의 생산성과 거주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조물의 기초와 그 기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설계자는 건축주의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설계자입니다. 공사 기간과 최소 비용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그 설계자는 건축주를 위하는 설계자입니다. 샵 7번째, 인면의 상품 가치. 인면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디자인이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것이 상품성이 있으려면 주변보다 더 나은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의 차별화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도시에서 인면은 내부 공간보다 더 중요한 상품 가치를 갖습니다. 개인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인면이 아닌 대중이 공감하고 불필요한 구성 요소를 과감하게 생략하는 설계자는 인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샵 8번째, 일조권과 동선. 일조권에 해당되는 대지는 건물 높이에 따라 잘려나가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층의 12m 건물의 경우 10m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10m를 초과하는 높이부터는 북쪽으로 6m를 비워놓고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 시 일조권을 고려하여 각 층의 높이를 결정해야 하며 주변 동선에 따라 활성화 가능 위치와 특화 설계 필수 위치가 나누어집니다. 필지별 장단점을 아는 설계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샵 9번째, 계약 조건. 건축 설계는 기획 설계, 본 설계, 설계 의도 구현 등의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업무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일정, 작업 범위 등을 상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설계자는 그만큼 본인의 업무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신도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한다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 컨설팅 엘손 건축사사무소는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토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까지 건축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